상대의 머릿속에 맴도는 생각만 듣고도 이것을 현실로 구현해내는 공간기획의 달인. 안녕하세요. 아이디어로 정면 승부하는 이경입니다. 아이디어는 실행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죠. 아이디어가 고갈돼 정체된 당신에게 뒤통수를 때리는 듯한 터닝포인트가 될 아이디어 정면 승부. 상상이 현실이 되는 마법 같은 프로세스,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아이디어로 정면 승부하는 이경입니다. 오늘도 역시 다짜고짜 질문 들어갑니다. 여러분에게는 오래도록 유지해오고 있는 고객이 계실 거예요. 그렇죠? 그럼 당신의 고객과 오래 지속되어 온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세요? 꼭 고객이 아니더라도 어떤 파트너와 오랜 관계를 지속해오고 계시다면 왜, 어떤 이유로 이렇게 오래도록 지속되어 오고 있는지 당신의 마음으로부터 들려오는 소리를 한번 귀 기울여 보시겠어요? 오늘은 제가 10년간 지속되는 클라이언트 만들기라는 주제로 저희의 고객의 사례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저야말로 일에 파묻혀서 그저 앞만 보고 달려온 것 같은데 어느 날 누군가 제게 그 비결이 뭐냐고 물어오셔서 그 김에 저도 잠시 뒤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기록은 기억을 앞선다고 하죠. 10년이라는 세월의 기록들을 되짚어 보니까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이 담겨 있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런 말씀 드릴 수 있게 되네요. 그 첫 번째 비결은 이겁니다. 퍼포먼스의 수준을 예산에 맞추지 않았다는 것. 이게 뭐냐면요. 액면 그대로 예산에 포커스를 두기보다 최고의 퍼포먼스를 내는 것을 먼저 목표로 삼았더니 예산을 뛰어넘는 성과로 인정을 받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단발성의 고객이 아닌 10년을 함께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됐던 겁니다. 이 기업은 바로 국내 최초의 치과 의료기기 전문 업체로 1955년에 설립된 주식회사 신흥이라는 회사와 또 하나는 일본의 미쓰비시 전기였어요. 이 외에도 5, 6년 이상 지속되어 오고 있는 고객사들을 들여다보니 이 고객들 모두에게 동일한 마인드로 일해왔던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그때 고객이 가진 예산에 따라 실행을 하는 건 경제 원리상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자주 드렸던 말과 행동은 이거였습니다. 기업이 가진 그동안 유지해온 기업의 이미지가 있는데 갑자기 예산상의 이유로 퀄리티가 훅 떨어져 보이는 것은 그간 유지해온 이미지에 좀 데미지가 크지 않나? 라는 판단으로 작은 예산이라도 그렇게 기복 있어 보이지 않게 하려는 노력을 저 스스로 해드렸던 적이 많아요. 이렇게 녹록지 않은 예산으로도 있어빌리티한 퍼포먼스를 내드리면 고객은 당연히 감동하시겠죠. 이제 자신의 수준을 그렇게 떨어뜨리지 않겠다는 마음을 갖게 된답니다. 기업은 거대한 조직 같지만 결국은 기업도 인격체더라고요. 이 고객도 결국은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으려는 생각에 자신의 이미지를 갖추고 경쟁력을 갖추려는 의지를 갖게 된다는 걸 발견하니까 그게 바로 서로 오래 유지될 수 있는 비결이 되었던 거예요. 이를테면 비유가 맞을지 모르겠는데 고급 음식이 있어요. 이걸 비용이 작아서 맛볼 수 없는 게 아니라 양이 좀 작더라도 이 소름 끼치게 맛있는 그 맛을 경험할 수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다시 제대로 비용을 지불하고 맛보리라는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제 고객도 그랬습니다. 부족한 예산으로도 최선을 다한 퍼포먼스를 경험하고 약간의 아쉬움을 가지고 다음을 기약하게 되면서 더 큰 기대와 포부를 가지게 된다는 것. 이건 나름대로의 투자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먼저 기버스를 하게 되면 반드시 기버스 게인이라고 하는 바로 그러한 철학을 기반으로 합니다.
기업이라는 게 이윤을 따지지 않고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에 순서가 있다면 마진을 먼저 확보해 놓고 예산 안에 플랜을 짜는 방법과 최고의 플랜을 먼저 놓고 그다음 이것을 실현시키는 데 가장 효과적인 예산을 짜기 위해 노력하는 방법. 자,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이 더 성공적일까요? 다행히 저는 참 운이 좋은 디자이너이자 기획자였던 게 오너이신 대표이사께서 제가 충분히 기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에서도 부족함을 찾아내세요. 그래서 이런 것 좀 더 해드리지 그래? 라고 주문하시는 그런 분이셨어요. 오히려 제가 충분히 해드렸습니다. 이렇게 보고드리고 또 때로는 다음을 위해서 우리가 이런 부분은 더 투자해야 되겠습니다. 라는 경우도 있었으니까 참 저는 복이 많은 사람이었죠. 왜냐하면 물량이 좀 투입이 더 되나 싶으면 오너의 간섭이라든지 이윤 확보라는 회사 차원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획자로서 마음껏 물량 투입을 한다는 건 참 드문 일이거든요. 이 때문에 300평가량의 창고를 마련하고 재활용을 하고 과감한 물량 확보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고객 입장에서는 기업에서 투입한 예산보다 훨씬 많은 퍼포먼스를 경험할 수 있었고요. 이로 인해 10여 년을 지속할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가 또 생긴 겁니다. 그 두 번째 비결은요. 클라이언트가 저에게 거는 기대치를 넘어서 더 많은 것을 상상하게 만든 겁니다. 당연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무엇을 요구하면 추가 비용이 든다거나 그러려면 예산을 더 주셔야 한다라는 대답보다 먼저 고객의 요구 이상의 퍼포먼스를 구상해내고 만족스러울 만한지를 선보이는 게 저의 방식이다 보니 제게 미션을 주시기도 전에 이미 설레이면서 어마어마한 걸 기대하고 계신 거예요. 보통 이런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분들의 표현은 보통 이렇습니다. 잘해도 본전이라고. 힘만 들고 좋은 소리 듣기 힘든 게 회사를 대표한 홍보, 마케팅이라고 해요. 눈으로 여과 없이 보여지는 이런 행사가 그런 인식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와 이런 프로젝트를 한번 경험하시고 나면 이런 반응이 쏟아집니다. 다음 프로젝트가 기다려진다고요. 그래서 때로는 이런 성과를 맛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기업 내에서 없던 프로젝트까지 다시 만들어내는 경우도 있었어요.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것 또한 사람 눈이 간사한지라 보여지는 것의 성과가 비주얼적으로는 굉장해 보이는 이유이기도 해서 더 큰 성과로 인식되기 때문에 성패가 바로바로 눈앞에서 갈리기 때문이에요. 한 해의 프로젝트를 마치면 다음 프로젝트까지 보통 1년 정도의 텀이 있는데 이미 올해의 프로젝트를 마치는 시점에서 클라이언트가 벌써 이듬해의 프로젝트를 기대한다는 건 정말 기획자로서는 끝내주는 일입니다. 고객은 이 프로젝트가 끝나면요. 다음 이슈가 생길 때까지 잠시 잊어요. 그런데 저는 이 프로젝트가 마치는 순간부터 다음 프로젝트가 시작될 때까지 계속 센서를 켜고 살기 때문에 사실 저희의 고객들은 제 머릿속에 1년 내내 지속되어 오고 있는 프로젝트나 다름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의 경쟁력이 바로 이겁니다. 1년 내내 연구한 사람과 한두 달 연구한 사람이 겨루면 누가 이길까요? 그래서 이듬해에도 고객이 딱 필요로 했던 것을 긁어주는 파트너로 동행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바로 이런 겁니다. 그러다 보니 대형 프로젝트는 물론 사소한 것, 때로는 저의 일과 아주 무관한 것들까지 아이디어를 구하는 상황이 되죠. 결국 제가 자주 언급했던 문제해결연구소 소장 같은 존재가 되시라고 한 사례입니다. 제가 아마 마약 파트너인 셈이죠. 이거 좀 무서운 말인데 저는 이름도 생소한 치과 기자재와 산업용 기계 장비들을 어떻게 연구하고 익숙해져 왔는지 잠시 설명드리면요. 치과 의료기기와 재료로는 정말 다양한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쉽게 보는 유니트 체어와 각종 레이저 장비,
엑스레이 그리고 CT 장비는 물론 임플란트 많이 하시죠. 골드도 있어요. 그리고 알지네이트에서부터 치료에 필요한 모든 재료와 심지어 칫솔에 이르기까지 치과에 관한 모든 것을 알게 되었고 사실 제가 안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배운 거겠죠. 이렇게 의사 선생님들을 위한 시연을 위해 체어를 직접 설치하다 보니 석션을 비롯해 그 복잡하다는 치과 설비를 섭렵하게 되었어요. 이것은 나중에 치과 인테리어를 하는데도 큰 도움이 되었답니다. 저는 익숙한 재료들을 개인적으로 구입을 하기도 했는데요. 그 알지네이트라고 하는 치아 본을 뜨는 치약 냄새 나는 거 아시죠? 몇 분 물고 있다가 쩍 하고 떼면 치아 모양이 찍히잖아요. 그럼 기공소에서 석고로 치아 본을 만들어서 제 치아를 가공해 오죠. 저는 그 알지네이트를 여러 개 사서 아마 왜 이런 걸 사나 의아했을 텐데 저는 그걸 사서 이렇게 썼습니다. 틈날 때마다 집에서 아이의 손과 발을 뜨는 데 활용하기도 했어요. 친구들 것도 만들어주고요. 덕분에 참 인기 있는 친구 엄마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고객의 제품을 직접 써보기도 하고 익숙해지면서 제가 치과에 가는 일조차 이제 두렵지 않고 치료도 잘 받는 일로 이어지더라고요. 치과, 그럼 너무 싫잖아요. 그런데 저는 특히 치과 치료를 겁내지 않는 사람이 되었고 치과의 생태계, 환자들이 갖는 불편함이 무엇인지 더 잘 보게 되었고 의사 선생님과 스태프들이 어떻게 해야 동선이 수월한지 연구하게 되는 경지에 이르자 결국 그 어렵다는 치과 인테리어까지 하게 된 사례는 다음 시간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10년을 거래한 미쓰비시 전기 같은 경우도요. 산업용 인버터, 서버, PLC 같은 기계 장비들을 다루다 보니까 어느 날 남편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좀 아는지라 이걸 언급했죠. 그랬더니 저를 새롭게 보더라고요. 이런 용어 자체를 안다는 게 신기하다는 듯이 저는 이 일을 하면서 정말 다양한 산업을 접할 수 있어서 참 저의 직업이 매력적인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훈련이 되면서 문제 해결 능력이 함께 배가 되었던 것 같아요. 자, 신흥으로 다시 돌아가서 말씀드리면 고작 치과 기자재로 뭘 새롭게 보여줬길래 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요. 치과 관련 박람회는 고객이 치과 선생님들이십니다. 이분들 어때요? 매일 병원을 지키셔야 해서 주말밖에 시간을 못 내시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만큼은 기자재를 둘러보고 구입만 하는 1차원적인 공간이 아니라 다양한 것을 경험하고 동료 의사들과 교류를 하고 마치 파티를 즐기는 장소가 되게 하는 게 저의 주 목적이었어요. 포커스가 좀 다르죠. 즐거워야 구매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박람회 하루 만에 지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몇십억이었던 것 같아요. 어마어마한 매출을 올리는 것도 본 기억이 납니다. 제가 10년을 지속했다라고 하니까 아무 시련 없이 승승장구해온 것 같지만 이런 일도 있었어요. 10년을 지속하는 비법 세 번째 비결입니다. 책임자가 책임지고 지지할 만큼 신뢰를 쌓으십시오. 책임자가 책임을 진다는 게 무슨 말인가 싶으시죠? 제가 2000년과 2003년 이 두 고객을 만났고 2003년에 만난 기업, 이 신흥의 경우는 세 번째 정도의 행사가 반복되니까 오너께서 왜 한 회사와 계속 거래를 하냐라는 의문과 재고해보라는 지시가 있었을 때였어요. 이때 놀라운 일을 경험했죠. 보통은 실무자가 위에서 뭐라고 하시네요 하고 정중히 의사표현을 해올 때 보통 네 그리고 관계가 마무리됩니다. 그런데 이땐 달랐어요. 총괄하시는 이사님과 홍보팀장님이 사표를 걸고라도 꼭 이 파트너라야만 행사가 가능하다고 사장님께 보고를 올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것이 통과가 되었고 저는 저를 신뢰해 주신 것에 보답하고자 정말 최선을 다해 작업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 또 한 차례 한 파트너와 너무 오래 한다라는 내부 의견으로
다른 파트너를 찾아봐야 한다는 통보가 왔어요. 오랜 파트너와 지속하는 경험을 하신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또 얼마나 쿨합니까? 떠나는 고객 잡지 않고 또 고객이 나를 떠나봐야 나의 진가를 더 잘 알게 된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쿨하게 보내드렸죠. 여러분께도 팁을 드립니다. 이럴 땐 서운해 마시고 쿨하게 마음에서 떠나보내세요. 그랬을 때 다시 돌아오는 클라이언트라면 더없이 신뢰가 커지게 됩니다. 제 경우도 역시 다른 파트너의 시안을 다 받아보시고 검증을 하신 후에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공백 없이 바로요. 그렇게 이어서 10년을 거래할 수 있었는데 10년째 되니까 10년치 기록을 다 담아서 멋진 액자를 선물해 주시더라고요. 이건 나라에서 주는 표창장 이상으로 정말 너무 감격했던 기억이 납니다. 사실 이 기업을 처음 만났을 때 저희 회사에 실사를 나오시고 목공장과 금속공장 등 협력사 방문까지 꼼꼼히 검증한 후에야 거래를 했던 기업이거든요. 정말 이렇게 제대로 검증받은 것 같아서 아주 기뻤던 일화입니다. 여러분, 기업과의 관계나 인간관계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먼저 투자하고 아낌없이 베풀었을 때 내 사람이 되듯이 저는 기업이 가진 예산이라는 한계를 예산으로 규정짓지 않고 제가 기여할 수 있는 그 이상을 제공했더니 한 번에 얻을 이익을 수년에 걸쳐서 나눠받는 격이지만 결국 이게 복리이자처럼 저에게 쌓여왔더라고요. 새 고객을 발굴하는 데 드는 피로감과 노력, 기회비용을 아낄 수 있다는 것도 지속적인 파트너를 만들 당연한 이유라는 생각 공감하시죠? 여러분도 고객이 가진 예산의 한계를 스스로 규정짓지 마시고 서비스를 제공했을 때 수치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를 경험해보는 기회를 만드시기를 저 진이가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아이디어 정면 승부 이경이었습니다. 이경이의 아이디어 정면 승부는 원하는 대로 엄마의 놀이터 아이하어서와 퍼스널 브랜딩 그룹 MU가 함께합니다.